잃은 거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멘탈.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잃은 건 아니야. 그래도 그건 얻은 거야. 뭐 비유하자면 약간 쇠를 달군 다음에 망치로 때리듯이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얻은 거지. 네. 뭐가 아쉬웠어 근데? 아쉬운 거지. 뭐 제 일에 대한 게 좀 더 아쉽죠. 아쉽다라는 뜻은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뜻이지. 그쵸? 뭐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지금 가게 조금 더 다녀볼까? 좀 다른 개념으로 다른 방식으로 좀 다른 일을 해볼까? 다른 걸 또 경험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여러 가지 상황이나 너 개인의 성향이나 뭐 고려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뭐 기계처럼 자로 재듯이 딱딱딱 결론 내고 뭐 수학처럼 답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지난 1년을 굳이 잃은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 내가 볼 때도 잃은 건 없어. 잃었다면 헤빗을 잃었을까? 1차적으로 한번 물어보자. 이직을 하려는 이유가 뭐야? 일단 나오려는 이유가 뭐야? 나오려는 이유요? 이게 참 그래. 이게 그 경영진의 마인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참 이 밸런스를 잡는 게 참 중요해. 지난번에 기술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요구하지 않아서 저렴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러니까 즉 소비자가 몰라서 좋은 건데 좋은 건 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지. 난 거꾸로 굉장히 좋은 기술로 정말 돈 들여갖고 내가 사재에서 막 빚까지 내갖고 좋은 걸 정말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 이거를 알려야 이 사람들이 이거 나는 알겠어. 그게 정말 이 사람은 고생했고 잘 만들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거. 그런 물건들이 아예 그냥 공유되고 있는데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이게 시장이 변한 것도 있어. 그게 바로 옆에, 예전에 이제 3관, 4관, 이렇게 두 관을 털어서 산업대전을 했는데, 이제 반 나눠서 이거는 금속대전하고 이거는 로봇 산업전을 하는 거야. 합금을 해야 되고, 같은 금속이 다양한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능도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금속의 성분도 바뀌어야 되고, 모양도 달라져야 되고, 제조 방식도 달라져야 하고, 무게도 달라져야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금속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제조 설비,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결국 그 다음 옆으로 가니까 로봇에 들어가 있는 거지. 로봇 안에 들어가 있는 다 금속이지 뭐야. 그치? 근데 이건 전자제품이잖아.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금속이라 전혀 다른 금속이고 가공 방식이나 정밀도 이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일로 가는 거야 이제. 뭐 그런 시대의 변화. 근데 이제 각각의 업체들도 이제 그런 게 고민인 게 내가 방문했던 한 업체는 그 자동차 옛날 그 자동차용 잭 그걸 들고 나와 있는 거 여기에. 일이 있네요. 대박이다. 그 해외에서는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험이 잘 돼 있지 않아서 또 언제까지 출동하고 뭐 맞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필요한 거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들어간대.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니 제가요 이런 것도 개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개발한 걸 막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강철 제품보다 무게는 뭐 5분의 1로 줄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잭이 있는 거야. 플라스틱으로요? 참 이게 적당한 밸런스지 그게. 참 이게 아쉬워.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기술인들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참 선택을 잘해야 하고 또 시대의 흐름과 맞춰서 어느 정도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집중할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이지. 가벼운 거 원해? 그럼 만들어줄게. 그러면 그래서 만들었는데 정작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약할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다시 가서 그런 업체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업체들하고 사장님들하고 뭐 궁금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서 이 업계가 어떻게 이제 변해가고 있고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들어보고 왔는데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참 많더라고 내가 니네들한테. 그래서 니네가 이제 이직을 할 때 뭐 어떤 분야로 갈 때 뭐 옛날처럼 한 회사에 들어가고 막 오래 근무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알려주면 안 되는 거야. 불만만 잠재우면 되는 거지. 이걸 교육시키고 수리를 한다고 내한테 돈이 되는 게 아니니까 니네 회사는 거기에 투자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너한테도 결국은 고객사, 즉 가맹점 사장님들의 불만, 즉 기술적 불만을 감당하는 요원으로 너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존 조직에서 어쨌거나 불만으로 인한 네가 해결을 못해서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지. 그게 네가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좋게 보이진 않을 거라는 얘기야. 지금 다행히도 네가 첫 직장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그냥 경험치다 이렇게 보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는데 나는 좀 욕심을 부리자면 뭐 달라지는 건 없다 하더라도 네 생각이라도 조금 도피보단 도전 쪽으로 생각을 좀 집중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 그게 지금 회사든 이직이든 상관없어. 어디서든 상관없어. 이력서에 지금 디오에서 했던 1년을 뭐라고 쓸래? 경력란에. 이걸 뭐 한 문장으로 써야 되나요? 아니 글쎄 얘기를 해봐. 한 문장이든 10문장이든 뭘 쓸 건데. 지금은 이제 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디오에서 쓴 걸 조금 이렇게 확장해서 써야 되겠지만 네. 다음 직장 그 다음 직장 건너갈 때는 뭐 검사소 한 줄? 이거 한 줄? 상황에 따라서는 검사소를 삭제하거나 디오를 삭제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야 돼. 1년짜리 그 뭐 경력이라고 쓸 거야 거기 어디가? 그렇죠. 그렇잖아. 그럼 자 일단 지금 너한테는 그 1년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많이 배운 거기 때문에 이 다음 직장을 어디로 갈 거냐에 따라 디오 1년을 어떻게 평가할 거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가 달라질 수 있어. 그럼 뭐 킥보드 업체에서 이런 했어. 근데 내가 이직하고자 하는 곳이 하드웨어 메케닉을 뽑는 곳이고 정비를 하는 곳이다. 이러면 정비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써야 되겠지. 디오의 경력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갈 수도 있어, 네가. 그럼 모르는 일이야? 그렇죠. 사무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어디. 네. 기계 관련 직종에.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 지금 대현이가 지금 컨택하고 있는 곳은 사무직이야. 니네 거기서 매뉴얼 했던 그거. 네. 그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근데 고객 관리 많이 했어, 그래요? 네. 많이 했어. 기술적으로 고객 관리 많이 했는데, 그게 너 하면서, 뭐, 재미? 내지는 보람?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시점에서요? 앞으로, 만약 이직을 해서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얘는 뭐 했구나, 라고 바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해. 그게 참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 그렇죠. 네가 고객 관리라고 써버리면 완전 서비스업이 돼버리는 거야, 너. 네가 했던 업무 안에 서비스 업무가 분명히 들어가긴 했지만 그게 주 업무는 아니야. 그치? 처음에 들어갈 때도 그건 아니었고 근데 지금 나오는 입장에서는 거의 서비스업이 돼버렸지만 지금 그게 이게 참 이 한 줄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거에 따라 네가 갈 수 있는 회사가 정해질 수 있어. 만약에 이직을 한다 그러면 너 어디로 가고 어떤 분야로 가고 싶은데 그건 있어?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 안에 그런 계획을 좀 짜야 돼 너. 그 계획을 짜고 너를 다시 조금 객관적으로 너를 좀 이렇게 좀 다시 점검을 해보고 내가 뭐가 문제였지? 그냥 뭐 옆 뒤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린 거야. 달리다 보니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그럼 다시 길을 다시 찾으려면 지나온 길도 좀 봐야 되고 옆도 보고 다른 사람도 가는 길도 좀 보고 나랑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이것도 좀 봐야 하고 그렇게 해서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걸어온 길이 맞다 싶으면 더 열심히 달리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살짝 수정하면 되고 이거 전혀 엉뚱한 길로 왔는데 그럼 다시 돌아가야지. 그치? 그 분야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네가 했던 경험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이제 이력서 자소서의 핵심이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는 목표물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네가 뭐 대고객 서비스하는 대기업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고객 서비스 쪽으로 쫙 또 풀어서 써야 되겠어.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또. 그렇죠.
근데 지금 대원이처럼 또 고객 서비스하고 기술하고 뭐 이런 게 섞여 있는 이런 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써야 할 필요도 있고. 그렇죠.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마치 꼬셔야 할 여자에 따라 멘트가 달라져야 하듯이. 딱 그게 맞네요. 이 친구, 너는 아직 나이도 젊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매력적인 존재야. 아직은. 근데 아까 너 서두에 얘기했듯이 멘탈이 가버렸으면 너 안 데리고 와. 뭘 시켜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뭐 안 될 것 같은데 왜? 딴 데서 도망온 애는 뭘 시켜도 이거 걱정부터 하거든. 지금 있는 업무 확실하게 딱 인수인계 해주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얼마 걸릴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회사도 네가 갑자기 나와버리면 피해잖아. 그렇죠. 그걸 마무리해주고 뭐 몇 개월이 걸려도 그건 마무리해주고 나오고 넌 이미 딱 그 결정을 하는 순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지. 알아보면서 좀 관심이 더 가는 분야 또 배우고 싶은 것들 이런 것도 찾아봐야지. 내가 판단해도 지금 네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 정도면 됐어.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는 대원이보다는 조건이 좋아. 대원이보다 더 잘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 저요? 그래. 가시적인 조건은 대원이보다 네가 좋다고. 제가요? 근데 넌 더 오히려 더 못하고 있지 지금. 좋았나? 네가 대원님한테 빠지는 게 뭐 있냐? 객관적인 조건은 훨씬 낫다니까? 만나서 미팅을 해보면 아니지만. 냉정하게 그래. 아, 이력서 상에서 볼 때는 네. 이력서는 네가 대원이보다 훨씬 나아. 자소서가 장난 아니지만.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네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너의 이력서만 보고 뽑을 회사에 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회사 들어가면 넌 계속 이용당해. 그럴 확률이 높아 지금. 네 자소서를 보면. 그게 네가 이게 멘탈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그렇 지금 더 위험하지. 그래서 그거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 거야. 좀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좀 더 길게 보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또 아직은 그런 곳은 뭐 대원이 또 나와서 바로 그렇게 겪었지만 지금 네가 받는 연봉만큼 못 받을 거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직무적인 내용도 반드시 포함이 되지만 이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 인성적인 훈련도 굉장히 큰 변수가 돼. 그렇죠. 대원이가 처음에 나올 때, 디오에서 나올 때, 또 이제 지금처럼, 딴 데 가서는 이 연봉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당연히. 그래서 눈높이를 낮췄다고. 근데 그걸 혼냈어, 걔한테는. 넌 더 받을 수 있어. 개인의 능력보다는. 작은 회사로 갈수록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조직이 커질수록 팀의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조직이 커져야 연봉이 올라가지. 큰 조직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교감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건 가시적인 스펙은 전혀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굉장히 인간에 대한 공부가 중요한 거고, 내가 강조하는 게 이런 책을 갖고 공부하는 거. 지금 나하고 나눈 이런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것이. 고민. 너도 지금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그런 거잖아. 가족, 뭐 직장. 그렇게 해서 지금 세라잠에 들어갔고, 세라잠 연봉이 너네 연봉보다 높아. 근데 지금에서 이제 좀 또 가려고 하잖아. 그럴 땐 더 높여야 되지. 더 높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고. 그럼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되는 거지, 당연히. 올라가야 돼. 그래서 지금은 진짜 경력자로서 이력서, 자소서를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하고,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는 너 아니야. 이제 넌 경력자고, 그쪽에서 헤드헌터에서 연락이 왔을 정도면 이건 이런 걸 요구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써야지. 다시 싹 갈아엎고 있잖아, 지금. 이 개념이 다른 거야. 이제 경력직으로서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 바라보는 시점도 달라야 한다는 얘기지. 내 과거에 요만한 것들을 이만큼 확대해서 썼어? 이건 초짜지, 이제.
그래서 내가 한 줄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건 이제 나중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절차를 너도 따라가면 뭐 연봉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필요로 하고 기업이 필요하는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똑같아 사회도. 기업도 그냥 들어가서 그냥 겉만 핫하고 안 돼. 제대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기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안에 들어가서 생리작용까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나중에 네 사업을 하지. 목표는 네 사업이야. 가능한 빨리. 절대 너 혼자 못하지. 못하죠. 같이 일할 만한 사람도 일단 만들어놔야 돼 주변에. 사업을 내가 알아야 될 게 많네. 내가 알고는 있으나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 그런 걸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만들어놔야. 경력이 점점 올라갈수록 자소서는 의미가 없어져. 자소서 내용이 점점 줄어. 왜냐면 이미 경력에서 다 인정이 된 거니까. 그치? 그럼 자소서의 내용을 점점 줄어서 나중에 지원 동기 몇 줄이면 끝나. 점점 커지는 건 이력서지. 이력이 그걸 얘기해 준다는 그치? 거잖아요. 그건 객관적인 증명이 됐으니까. 증명이 안 되는 신입들, 생초짜들은 자소서가 중요하지. 어디 회사에서 뭐 했다. 그럼 내가 이런 회사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력을 다시 수정을 해줘야지. 표현 방식이 달라져야 하니까. 그런 작업들.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도 이력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네가 지금 필요 없는 경험은 없는 거야. 닥치는 대로 다 해봐야 되지.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런 관점으로 또 다른 회사도 찾아봐. 그런 차원에서 시야를 넓히는 효과가 있는 게 갔다 왔던 그런 전시들이야. 그거 가보면 지금까지 네가 몰랐던 물건들도 많고 이런 것도 사업을 하네? 이런 회사도 있네? 이것도 괜찮은데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던져놨기 때문에 너도 자세가 달라질 거야 이제. 좀 달랐어요. 마음 자세가 달라져.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문제를 자꾸 붙잡고 이렇게 있었다면은 지금 이제 마인드는 내가 한 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 사람들한테 그래. 잘 넘겨줘야겠다. 그래서 좀 기간을 넉넉히 줘. 사람 거기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뭐 네가 가용 범위 안에서 뭐 요때까지는 사람 뽑아달라. 인수인계 확실히 해놓고 나가겠다. 일단 그렇게 일단 던져놔. 그러면 거기서 또 반응이 나오겠지. 자기들도 통박 굴릴 거야. 인수인계 뭐 한 달 한다고 그거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럼 또 네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고. 이전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서 조금 더 처리를 해내면 좀 더 나을 거고. 그러면서 시간 여유를 내서 너도 이직 준비하고. 그럼 그런 개념의 이직 준비가 너한테 오히려 득이 되는 거지. 이직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지금 일하고 있는 업무도 조금 더 적극적이 될 수도 있고, 업무 안에서도 다른 일을 더 해볼 수도 있고, 그치? 관심 분야가 또 생기다 보면, 내 저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걸, 여기도 할 게 있네? 야,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러고, 지금 네 회사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 그거는 금속산업대전에 가야 있는 기계들이거든? 금속산업대전 점점 준다 그랬잖아. 네. 전통적인 기계 전부 위축되고 있다고. 새로운 기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게 무슨 기계가 전자제품이지.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건 아예 거들떠도 안 보려고 하는 거야. 기계가 바뀌고 있으면 너희가 알아야 하는 지식도 달라져야 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그게 맹점이 뭐냐면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서 전통적인 기계 정도 하고 있는 애들이 곧 닥칠 문제야 이게. 거기에 로봇도 별거 아니야. 이제 로봇이 정말 대중화될 거야 곧. 로봇도 기계잖아. 기계면서 전자제품. 그렇지. 그런 거죠. 근데 그 기계 모르고 그거 만질 수 있냐고. 안 돼. 그 안에 뭐 통신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근데 하드웨어 모르고 또 안 돼 그것도. 그쵸. 그럼 지금 네가 경험했던 부분 있잖아. 로봇전에 가면 주로 전시되어 있는 게 모터야. 로봇 움직여야 되잖아. 다 모터로 움직인단 말이지. 맞죠. 모터 제어할 수 있는 드라이버 있어야 되지. 거기 통신해야 되지. 뭐 인식해야 되잖아. 카메라. 야, 저런 걸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끼워갖고 이용을 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겠다. 기술의 발전이 무섭기도 하지만 긍정적 측면도 있는 거거든 그렇게. 근데 고장이 나면 수리가 필요 없어. 그냥 교체하면 돼. 싸서.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
킥보드에 들어가는 그 아예 바퀴랑 일체형으로 만들어지는 모터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거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킥보드는 로봇 중에 로봇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로봇 안에서 가장 밑에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 시스템이 그대로 확장이 돼갖고 여러 가지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버린 로봇이 되는 거니까 그게 거기 다 있잖아. 니네 하다못해 모터 하나 수리를 해도 중국에서 손으로 그냥 대충 만든 모터랑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일체형 고가의 모터랑 다르죠. 다르잖아. 일단 사람들을 만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혼자 있는 시간 줄여야 돼. 그지? 네. 만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서 돈 싸들고 가서 만나. 밥 사주면서 만나서 얘기 들어. 아, 이쪽은 이렇구나. 이쪽은 이렇구나.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뭐 자꾸 동기도 생기고 움직이게 될 거야.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요즘 낙이 있냐고. 또 며칠 전에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게 막상 즐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하고 싶은 거 하나씩 다 하고. 네 삶을 살아야 돼. 네 삶에 일이 있는 거야. 지금 넌 일이 네 삶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응? 네 삶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 삶 안에 일을 집어넣어야지. 요만큼만 난 일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